오늘 이제 노노라고 하는 책에 제가 오늘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중국의 한 2500년 전 가장 다이나믹한 변화와 그리고 생존에 대한 처절한 긴장감이 있었던 이 춘추 전국시대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내놨을까? 이제 그게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할 건가라고 하는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제자 백가들 중에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좀 꼽아서 그와 그리고 그의 생각이 담겨 있는 노노란 책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찾아보는 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공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자란 인물 좀 자세히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자를 하려면 공자가 살았던 고향부터 같이 저랑 한번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보죠. 예? 자, 또 중국 지도를 그려야죠. 이제 한반도가 또 있고, 요동반도가 있고, 산동반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2500년 전에 중국, 바로 요 황하라는 강, 요 황하라는 강 유역이 바로 중국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황하라는 강을 끼고, 이 황하의 북쪽을 허베이, 하북성이라고 부르고, 황하의 남쪽은 하남성. 예. 기억나세요? 허베이, 허난.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태양산이 있는데 그 산의 동쪽을 산동성이라고 불러요. 자, 공자 고향을 가려면 산동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빠른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이 산동성의 수도인 이 제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 편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가보세요. 제남이라는 데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산동성 동부의 청도라는 곳입니다. 청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한 400개 정도, 4000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있는 청도 맥주로 유명하죠. 청도까지는 비행기 타면 딱 인천공항에서 10분 걸려요. 10분. 너무 가까운가? 그거 저희 시차가 1시간 있으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1시간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시간 10분 걸리지만 12시에 딱 타면 12시 10분에 도착을 해요. 물론 올 땐 2시간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다시 청도하고 산동성 수도인 제남과 뚫려있는 고속도로 450km를 달려서 제남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청도에 가갖고 청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한 8시간 달려서 제남으로 가든지, 일단 제남으로 가야 됩니다. 제남서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하면은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고 하는 태산이 있는 태안시에 도착하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더 가면 공자의 고향 곡부라고 하는 곳에, 이 곡부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수도였냐면은 이 노나라의 수도였어요. 노나라. 그러니까 공자는 조국이 어느 나라예요? 노나라 출신입니다. 지금도 곡부에 가면요, 거기 제가 한 20번은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곡부에 가보면 인구가 한 30만 명 되는데 20만 명이 공씨예요. 그만큼 공자의 고향이에요. 공자의 고향. 그래서 공씨들밖에 없어요. 거긴 물어보면 다 공씨래요. 그래서 곡부라고 하는 곳에서 공자는 태어났고, 이제 거기서 이제 73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사마천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의 출생 아주 엄청난 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어요. 들판 야자의 합할합자. 공자는 들에서 합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아주 최악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상적 혼인관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64살의 퇴역군인이었고, 그의 첫 번째 부인이 딸만 9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맹피라고, 공자의 이복형이 하나 있는데, 맹피라고 하는 아들은 피자가 이게 다리를 못 쓸 피자인 거 보니까 장애우였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었던 공자의 친어머니, 그 당시 17살, 직업은 무속인 사이에서 이제 공자를 그야말로 야합해서, 들판에서 합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자를 태어났죠.
그러나서 이제 공자는 끊임없이 그 어려웠던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하나 정말 자기의 인생을 돌파해 나가는데, 그가 자기의 그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갔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법론은, 여러분들 논어 첫 편 첫 구절에 보면 혹시 기억나는 구절 아세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러와. 학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학습. 학, 배워라. 그리고 시습, 부지런히 그 배운 걸 수시로 습해라. 습이란 게 뭐예요? 습. 예? 습이라고 하는 건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 연습. 그러니까 이 습이라고 하는 게 원래 습자 위에가 이게 기두자죠. 기두자. 힐백자는 그 새가 알에서 깨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습이라고 하는 건 왜 새가 알에서 깨어나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왜 날개짓 해요? 날으려고요. 아, 새가 처음부터 날라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연습해요.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인생을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그걸 현장에서 반복, 연습, 실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한다는 얘기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배우는 게 학습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현장가였지 머릿속에 가득 지식만 넣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바로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도체의 원리를 꿰뚫고 있어도 반도체에 다가가서 그 반도체를 만지지 않으면 반도체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즘의 그 학습론의 아주 원형인데, 그래서 공자는 이 학습이란 방법을 통해서 부지런히 새로운 것을 익히고 그 새로 익힌 것을 머릿속에만 가다두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반복하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73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동양사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지식인으로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굉장히 어렸을 때 난 비천하다. 공자 그런 말이에요. 오소야 천하라. 나는 어렸을 때 천하게 살았대. 천하게. 이게 공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할 천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 그래요? 그 공자가 왜 그 제자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육자다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식을 갖다가 이제 살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공자는 아마 그 동양사회에서 가장 최초로 그 아카데미,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공자가 총장이에요, 총장. 그 밑에는 10명의 그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공자의 문화생 중에 10명의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공문십철, 10십자의 그 철학자일 때. 그리고 그 밑에는 72제자가 있었어요. 72명의 그 전임 교수급들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3,000지도가 있었어요.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 저 노나라 수도였던 곡부에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었고, 그 밑에 누가요? 10명의 학장들이 있었고, 72명의 교수급들이 있었고,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이 교육기관이죠.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그 시대를 토론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서로의 어떤 그 문답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 외부의 사람이 공자의 제자한테 그렇게 물러요. 야, 너희 선생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냐? 너희 선생님 뭐 이렇게 잘하냔 말이야.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의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은 원래 뛰어난 사람이신 분이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내가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는 건 원래부터 내가 모든 걸 다 학습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려서 천하게 컸기 때문에,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도 해봤고, 실제로 공자는 그 당시 뭐 목부, 그 똥치기 있죠, 소똥치기. 목부 아니면 무슨 뭐 지방 하급 관리인 그 회계 출납관, 격리사원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저는 21세기에 그가 무슨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인간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처절한 인생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고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공자는 그렇게 천하게 태어났지만 천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기의 발전의 기회를 삼았다는 점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사적 또는 아니면 뭐 역사적 의의를 지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자는 하나의 그 큰 아카데미를 형성했다 그랬죠.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한번 그 학교에 들어가서요? 보통 3년 기간이래요. 3년 동안 주로 배웠던 게 예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인사하는 그 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다양한 어떤 그 법도들이죠. 악, 뮤직, 음악, 그 다음에 활쏘기, 드라이브, 말타기, 글씨 쓰기, 세마기. 이 정도 되면은 종합대학 아니에요? 예, 악, 수, 융예라고 하는데 정말 요즘 학과에 못지않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의 분과를 나눠서 그것을 그 당시 3,000명 학생들한테 그 강의를 하고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해서 다시 그 배출된 인원이 그 당시 제후국들한테 다니면서 정말 자기 취직을 해서 공자를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공자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 했더니만 제자를 잘 뒀어요. 제자를 잘 둬야 돼요. 이 제자들이 나가갖고 그냥 수없이 많은 데 가서 누구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공자님을 자랑하고 다녀요? 자기가 잘나려면 스승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출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벌고 출세하면 족보부터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조상님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야 누가 포미나요? 내가 포미난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선생님을 높여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고 후손들은 조상을 높여야 자기의 명분,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예수님도 제자들 잘 둬갖고 지금 2000 몇백 년 동안 적어도 뭐 예수님이 그토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아주 굉장히 제자의 힘이 크죠. 그래서 공자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자들과 그 시대를 토론하고 서로 세미나도 벌이고 질문도 하고 수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업했던 내용을 제자들이 잘 들어놓고는 공자가 73년의 인생을 살고 돌아가면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논어란 책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한, 토론한 그러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수업 내용의 정리물이 바로 논어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가 쓴 책은 아니에요. 어쩌면 공자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공자가 그 당시 제자들과 그 시대를 갖다가 읽어내고 그 시대를 토론했던 하나의 그 세미나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모아서 한 20편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논어라는 책입니다. 자, 이 논어라는 책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장 논어의 핵심 주제가 뭐냐. 참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사실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닐 분도 있지만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동네든 그 인간이 가장 제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 간의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게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동료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인간관계가 거의 90%입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하죠.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얼마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책임감을 보여주고 열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출세가 결정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걸 인간관계학으로 꼽습니다. 논어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관계론이에요. 도대체 그랬잖아요. 공자가 어려서부터 천하게 살았다며요. 그러면 저 밑에서 짜장면집 배달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천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럼 뭘 보겠어요? 짜장면 배달하고 가는데 뭘 보겠어요? 저 부부가 싸우는 걸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원래 처음에 싸우자고 살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왜 싸우고 있어요? 뭔가 깨진 거지. 인간관계 신뢰가 깨졌든. 부모 자식이면 혈연인데 저 둘은 왜 그렇게 부모 자식끼리 돈 갖고 서로 붙어서 싸우냔 말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관계들을 공자는 직접 어려서부터 목격하고 그거에 대한 처절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어떤 이 문답식 토론집인 논어에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논어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가 잘 됩니까? 예? 배려. 다 들어가 있으니 배려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아마 답은 다 나왔네요. 놀랍네요. 여러분들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 모르는 사람 없지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공자의 그 논어에서는 가장 인간관계의 핵심은 얻으려면 주어라.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얻으려면 주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며느리한테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를 보살펴 주란 말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를 받으려면 먼저 자애로서 자식에게 다가간 말이죠. 직장 상사가 부하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부하 직원에게 능력을 알아주고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은 게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역시 반드시 보답하는 겁니다. 그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노나라의 어느 정공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공자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인간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저 신하들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봉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니까 공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왕이시여,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불일사자 신하시자, 그 밑에 있는 신하를 부릴 적에 써이자 예의의 자, 예로서 대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예로서 다가가란 말이에요. 예우라는 게 뭐예요? 예우. 그 사람이 능력에 맞는 월급을 주고 내가 월급 주니까 너 무조건 나한테 무릎 꿇어.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 하라고 예우해 준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예우하고 그거에 대한 능력이 합당한 것을 주었을 때, 그럴 때 이 신하들은 이 섬길 사자의 임금군자, 사군, 임금을 섬길 때 써이자의 충성중자, 충으로서 다해준다. 결국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예로서 다가갔을 때 밑에 사람이 충으로서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없는 충은 있을 수 없다. 이게 공자의 논리입니다. 이 충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시대를 지나면서 한나라 무제 때 이 공자라고 하는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로 왜곡이 됐어요. 주진 않으면서 충성만 하래. 그런 공자의 논어는 없습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 줘야 받는다.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 얘기뿐만은 아니에요. 바로 이 시대의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또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한테 나를 위해서 섬겨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예우해야죠. 부를 때 보면 야! 이러면서 무슨 섬기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 논어를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막 가지 않습니다. 부인이라도 꼭꼭 존댓말 써주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이런 주고받는 인간관계, 전 이게 논어의 핵심이라고 보고 논어를 읽을 때는 이런 방면으로 읽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부지런히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실습해야 된다. 머리로만 인간관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공자의 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큰 중요한 틀을 보면은 결국 이제 공자는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최초로 시작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야말로 사실 인간관계의 시작이죠.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쉽진 않습니다. 절대 쉽진 않아요. 왜요? 인간이니까. 부모는 무작정 바랄 수도 있고요. 자식 너 뭐에 안 사주냐, 너 뭐 안 해오냐. 자식은 또 부모님한테 무작정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절대로 그 인간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한테 주는 분들인데, 그래서 공자는 부모 자식의 인간관계의 끈을 효라고 하는 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무슨 전통사회에 있어서 봉건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국가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뭐 이런 정도로 보지 마시고 정말 가장 최초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로서 다가갈 것이요 자식은 효도로서 보답해야 할 것이니라. 이런 쌍방관계가 공자가 얘기하는 그 자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학의 예우라고 하는 예는 빠지고 충만 남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애라고 하는 자는 빠지고 효만 남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살리려면 자식한테 먼저 베풀란 말이죠. 충을 살리려면 국가가 국민한테 먼저 뭔가 행하란 말이죠. 그래야 서로 목숨을 다 걸려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충성한 사람들한테 국가는 정말 국립묘지에 묻어주고 최대한 후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서로 관계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어디서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도대체 뭐 어느 나라에서 억류돼 갖고 정말 불법 감금돼 있다 그러는데 가서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국가를 위해서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정말 얻으려면 주어라. 이거는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논어의 핵심이라고 봐요. 효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효가 뭐냐, 효라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어머니가 아팠을 때 허벅다리를 잘라갖고는 그 효 아닙니다. 그건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공자한테 어느 누가 와서 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맹무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공자한테 물어요. 공자님 효가 뭡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효란 건 말이지 부모는 말이야 자식이 병들어서 아픈 걸 가장 못 견뎌하는 분이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효가 뭐래요? 자식이 안 아픈 게 효라는 거예요. 돈 주고 무슨 지로용지에 뭐 100만 원씩 한 달에 넣어주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안 아픈 게 효라는 거예요. 안 아픈 것만큼 효도가 어디 있어요? 사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효도입니다. 내 몸 막 아무데나 뒹굴지 않고 내 몸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내 몸 하나 잘 간수하는 거 그거 굉장히 큰 효예요. 만약에 아파봐요. 만약에 뭔가 힘들어봐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또 옆에 사람이 와갖고 또 누구냐면 이제 이번에는 그 자유란 사람이 와갖고는 효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번에는 또 공자가 또 다른 대답을 해요. 효라는 거 말이야.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한테 그저 물질적 봉양만 하는 걸 효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적 봉양이 효라면 그건 자기가 아끼는 개나 말한테도 할 수 있는 효야. 애완견 아끼는 거 보세요 요즘. 효도 저리 가라요. 맛있는 거 있으면 벌써 자기 개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적 봉양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아끼는 애완견이나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한테도 물질적 봉양을 해요. 그럼 그것도 효겠네요? 그러니 공자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봉양만 갖고 효라고는 할 수는 없고 거기에 경이라. 공경할 경자. 공경심이 없다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님한테 뭔가 맛있는 거라도 하나 갖다 주면서 애완견한테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난 엄마한테, 난 부모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돈 붙이니까 난 다 했어. 그거 애완견한테도 한다며요. 그런 물질적 봉양이 아니라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도 기분 나쁘지 않고 정말 있잖아요. 그렇게 주는 방법. 남들 보는 앞에서 지가 꺼내고 어머니 자. 그 수표 던지는 거 그것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그것만은 효는 아니라는 거죠. 공경심이 거기에 계제가 돼야 진정한 효라는 것이 아주 그 공자의 효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옆에 듣고 있던 또 잘한 사람이 옆에서 선생님 저도 물어볼게요. 효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번에 또 다른 대답을 해요. 계속 연결되는 문제. 효는 말이야 얼굴 색자에 어려울 난자 생난이니라. 이거 해석 되셔요? 생난 얼굴 색자에 안색할 때 어려울 난자. 효라고 하는 건 얼굴 표정 관리가 가장 어려운 거야. 저는 아주 여기에 그냥 표정 관리. 부모한테 표정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온갖 나쁜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쏴대요. 아이씨. 그거 사업 안 되면요.
괜히 왜 애꿎은 부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냔 말이에요. 밖에 일은 밖에 일이고 와서 정말 난 괜찮다, 난 잘 살고 있다고 예쁜 표정 짓는 거, 그거 제일 어려워요, 사실. 얼굴빛 표정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운 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자의 논어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연구실에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쓰신 분이지. 그 세 사람의 질문을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왜 서로 다른 대답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물어봤던 그 맹부백이라는 사람, 분명히 매일같이 아픈 사람일 거예요. 매일같이 병치레하고 그냥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분 사람이 물었을 때 공자는 너 아프지 마, 그게 효야. 두 번째 사람은요, 그저 돈이나 주고 효했다고 폼 잡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 야, 엄마, 애완견에도 그건 할 수 있어. 공경해. 세 번째는요, 밖에서 화만 나면 집에 와서 화풀이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 얼굴 표정 관리해. 이게 공자의 인간관계론이에요. 공자는요, 때 시자 가운데 중자 시중의 인간관계론을 얘기합니다. 시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 타임, 그 상황, 그 사람의 처지. 효를 어떻게 살 하나 배 갖고 올리는 걸 똑같은 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을 때 자기 허벅지 하나 잘라서 줄 수도 있겠지요. 그건 아주 정말 특별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고. 효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 유행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때 정말 시중이에요. 시중이 그때 달라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처지에서 공경심을 해야 될지, 얼굴 표정 관리를 해야 될지, 안 아픈 게 효인지, 이것이 정말 이 공자가 원하는 진정한 그 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상대방은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때가 어느 때냐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진실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신뢰를 보여주는 뭐 그런 인간관계야말로 가장 그 중요한 그 논어식 해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그 부모 자식 간의 효도 관계를 좀 벗어나서 이제 대인 관계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인간관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 첫 번째, 배려하라. 이거는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란 말이죠. 이것은 뭐 논어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배려. 이 배려를 멋있는 한문으로 하면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이거 무슨 자죠? 서. 용서하다 할 때 서자. 같을 여자의 마음 심자. 당신과 내 마음은 같다. 이게 배려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이해가. 왜?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럼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굴 비난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어떤 사람 보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논어 못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저 자기 생각 요만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벗어나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배려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음식점 가서 음식물 짜면 왜 이렇게 짜게 만드냐고, 이거 이따위도 음식이냐고 하냐고. 배려 못하는 거죠. 한마디 말이라도 아이고 오늘 주방장 입맛이 좀 변하셨어? 어떻게 오늘 좀 뭐 입이 짜지셨나? 이게요, 뭐 그냥 괜히 뭐 말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들 자식으로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부모도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남의 집에 애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얘기 들으면 본인은 기분 좋겠어요? 배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의 정신이야말로 이 배려 정신.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기소부력을, 이게 원문이에요. 몸기자, 바소자, 안 입을 자, 하고자 할 욕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물시연이 아니라 말물자, 베풀시자, 어조사오자, 사람인자, 남에게 베푸지 마라. 기소불욕.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란 말이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 왜 남한테 줘요? 이게 배려입니다. 같을 여자 마음 심자. 상대방과 나를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배려의 정신이야말로 저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서고자 하면 남부터 세워줄 것이요. 기옥립이 립이라고 기옥들이 달이니라.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부터 먼저 그 수준에 도달토록 해줘야 된다. 결국 뭐 요즘 세상 배려 없잖아요.
지하철 타면 요즘 아이들 다이빙부터 먼저 해요. 빈자리 하나 있으면 그냥 몸 날려 그냥 막 확. 다른 사람의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인간관계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저 인간 가치는. 딱 들어가서 뭐 배려하면 나만 다리 아프겠어요. 다리 아프시면 나보다 더 힘든다는 생각을 배려를 해보는 거죠. 그걸 참고 그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해 줄 때 그 사람 인간관계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셨다고 내가 먼저 앉아야 된다.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왜 학생들 배려는 안 해줘요? 그 하루에 10시간씩 수업 받고 보충 수업 받고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지하철 탔는데 너 일어나. 생전 배려라고도 없는 거죠. 야 얘야 너가 앉아야겠다. 전 정말 멋있는 어른이라면 정말 아이가 힘든 몸을 잃고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 정말 당당하게 앉는 분보다는 얘야 네가 앉아라. 아니면 고맙다 얘야. 참 너가 훌륭하게 클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이 인간관계로는 이런 분이라면 참 저는 굉장히 참 제대로 늙으셨다. 그러니까 참 나이 참 아름답게 잡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 노노의 인간관계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고받는 것. 결국 그것은 배려의 마음, 서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일단 그 서두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론의 핵심은요, 따뜻한 그 휴머니즘이 있어야 돼요.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공자의 문제, 옛날 얘기죠.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공자가 이제 하루는 직장에서 퇴근을 해갖고 이제 집에 이게 갔어요. 갔는데 막 난리가 났어. 막 집안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돌아다니고 분주해.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큰일 났대요. 불이 났대요, 불이. 그래서 어디에 불이 나니까 마국간에 불이 났대요. 마국간에 불이 났으면 당장 뭐부터 생각이 나죠? 말. 요즘 같으면 주차장에 불이 났으면 뭐부터 생각해요? 내 차. 그리고는 공자가 그냥 가갖고는 그 마국간에 가서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상처날 상자, 사람인 자, 어조사오 자, 안 입을 자, 물을 문 자, 말 맞자. 상인호 불문마. 해석이요. 사람이 다쳤니? 상인호와 사람이 다쳤니? 하고는 안 입을 자에 물을 문 자에 말 맞자. 말에 대해선 묻지 않으셨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러죠? 내 말. 요즘은 내 그랜저.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야 사람은 안 다쳤냐? 그래 그럼 안 다쳤으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릇 탔겠어요. 이놈의 진짜 그 얼마나 된 그릇이냐. 비싼 그릇인데. 그 얘기보다 따뜻한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은 혹시 안 다쳤냐? 라고 물어볼 줄 아는 어떤 그런 그 따뜻함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관계의 핵심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공자님도 좀 너무하시다. 제가 이제 주로 논어를 읽을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은 죽어도 되나? 사람은 다치면 안 되고, 그럼 말은 죽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보다가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그럼 새롭게 해보자. 공자는 사람도 중요시했겠지만, 즉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도 있었지만 동식물에 대한 따뜻한 인간성도 갖고 있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한문을 다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봤어요. 상인호와 일단 여기서 끊었어요. 사람이 다쳤니? 하놓고는 여기서 부자를 옛날에는 이 부정할 때 부자랑 음이 같으니까 같이 쓰였어요. 이걸 한문에서는 가차라고 부르는데, 상인호와 부하 여기서 끊었어요. 이렇게 해석되면 전혀 해석이 틀려져요. 사람이 다쳤니? 안 다쳤니? 하시고는 말은 어떻니? 물으셨다. 한문의 묘미가 그겁니다.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게 한 2500년 동안 내려올 수 있었던 힘은 해석의 다양성이에요. 똑같은 공자의 한마디라도 12세기의 주자는 그 당시 나름대로 그 당시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을 했고, 그게 주자학이고 성리학이고, 한국에 들어오면 퇴계 율곡에 맞게끔 다시 재해석을 했고, 이 시대의 공자는 이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동양 고전을 평생의 내 업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2500년 전에 공자가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돼야 되는가. 이게 저는 아주 고전 읽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뭐 간단한 예지만 뭐 인간만 다쳤냐라고 물어본 공자가 아니라 사람은 다쳤니 안 다쳤니? 그리고 말은 어떻게 됐니라고 물으셨다. 훨씬 더 휴머니즘의 확대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정말 이 따뜻한 인간성과 휴머니즘이야말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했던 이 두 번째 핵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반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성하라. 공자는 이 반성이란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논어의 첫 편, 첫 구절에 그런 얘기예요. 증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의 아주 수제자죠.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 그래요. 나는 하루에 3번 반성하고 잔대요. 첫 번째, 위인모의 불충호와 내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두 번째,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난 인생을 오늘 살면서 내 친구에게 내 모든 신뢰를 보여줬는가. 세 번째, 전불수포와 오늘 하루 깨달음에 대해서 내 끊임없이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가. 이 반성은요, 인간관계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너무 모질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한테 차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을 하고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이게 공자 논어 얘기예요. 과정물탄계라, 과오가 있으면 고치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야 된다. 잘못을 해놓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자 해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공자의 인간관계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논어 한번 들어가셔서 정말 논어에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새한 연후에야, 날이 추운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언제나 푸르다는 걸 안다. 친구 오래 가봐야 좋은 친구인 줄 알고요. 천리길을 가봐야 천리만 줄 압니다. 여러분들 좋은 인간관계 맺으시는 게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그런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논어를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